풀이라는 식물 마켓에서 식목일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몬스테라네.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부서지는? 이렇게 얹어줬습니다. 무게도 안 느껴져요. 샐러리 가운데 콘드를 둡니다. 32도 정도 됐어요. 여러분, 4월의 첫 번째 날 4월 1일이고요. 오늘은 드디어 튤립 아케보노가 이렇게 서서히 노란빛을 띠고 있고 꽃잎 끝에 옅은 붉은색 실선도 보입니다. 이 녀석은 수경으로 재배하기 시작한 튤립인데요. 거의 이제 같은 꽃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바깥쪽 꽃잎 3장이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가 두 번째 꽃이 꽃잎을 이제 빼꼼했는데요. 여기 짠! 꽃망울 하나, 둘, 또 여기도 셋, 넷. 지금 찾은 것만 4개의 꽃망울이 또 개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라지가 새 촉이 이렇게나 많이 자랐어요. 그전에는 한 줄기만으로도 그렇게 꽃을 많이 피웠는데 더 기대감이 커집니다. 그리고 알리움 코아니가 꽃술 끝이 약간 연두색이 도는 게 다른 꽃들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알로에 캐롤파이어가 개화와 낙화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불꽃이 화르륵 피어나듯이 꽃대가 위를 향해서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가라앉으면서 마르고 있어요. 왜 불꽃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알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벚꽃도 많이 폈더라고요. 봄 나들이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꽃 소식 많은 4월 첫날에 식물 관찰도 기록을 합니다. 오늘은 아케바네 튤립이 완전 많이 움직였습니다. 붉은색 테두리를 보여주면서 펼쳐지고 있고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예뻐가지고 너무 신나고 있습니다. 선개처둘은 이제 다음 차례로 넓은 잎을 펼치면서 햇빛을 받고 있고 삼지구엽초 잘 있고요. 그리고 어제 물주기를 한 이 아스틸베가 물주기 이후로 녹색 잎을 엄청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이 하려나 새싹이 너무 귀엽네요. 본잎을 2개를 냈고 여기도 콩류들 많이 자랐죠. 어머, 그리고 얘가 폈네요. 얘 뭐지? 양귀비. 아이고, 양귀비. 제가 너무 좋아해요. 꽃이 너무 예뻐서. 이 비올라 옆에 보리지가 발화를 했습니다. 보리지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신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피크닉 풀이라는 식물 마켓에서 새로운 식물들을 6개, 7개 정도 데려왔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바로 제가 마침 너무 좋아하는 디자인의 블리스볼 토분에 심겨져 있던 이 새벽 풀썸님의 무늬 반화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녀석 겉보기에는 필로덴드론처럼 생겨가지고 열대식물인지 처음에 여쭤봤었는데 겨울에는 지상부 잎도 다 떨구고 월동을 하고 봄에 다시 싹을 틔우는 야생화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매력적이어서 데려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새벽 풀썸님은 네이버
오토팜도 있으신데 너무 예뻐요.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운. 이렇게 이끼랑 돌들이 같이 식재가 되어 있어서 너무 아름다워요. 또 키우시기도 너무 잘 키우셔서 저도 언젠가는 키워봐야지 했는데 마침 마켓에 있으셔가지고 부랴부랴 마켓을 갔죠. 다른 녀석들도 데려왔는데 보여드릴게요. 또로론 필로덴드론 토텀. 이 녀석이 진짜 필로덴드론이죠. 필로덴드론 호프, 기본 필로덴드론도 갖고 있는데 이 녀석은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근데 가격이 많이 낮아져가지고 멋있는데 가격도 많이 낮아졌구나 해서 데려왔어요. 이거는 리프레시라는 이름의 판매 부스에서 구입을 했어요. 예전에 2번이나 실패했던 미칸도 데려왔고, 이거 너무 이름표가 귀여워서 안 뗐어요. 청매화 붓꽃 너무 귀여운데 가격도 저렴해가지고, 근데 곧 꽃을 피울 것 같다고 판매자님이 알려주셔서 데려왔고, 이런 무늬 아단소니도 데려왔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한번 초록별로 보냈던 스트로만테 상기네아 트리오스타, 이 녀석을 유튜브 식물 계정을 운영하고 계시는 신시아님 부스에서 또 구입을 했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내적으로. 이 귀여운 토토로 피규어도 주셨어요. 물을 받고 있는. 감사합니다. 이 녀석도 한번 실패했던 제주 애기 모람을 새로 들였어요. 이런 건스테도 한 작년 겨울부터 계속 키워서 요즘 이렇게 녹색 잎이 자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한번 놓고 키우면 잘 자라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형태 얘랑 또 그 미칸 구입한 곳에서 이 온시나타를 서비스로 주셔가지고 이런 하늘하늘한 온실 식물 이렇게 가둬서 키우는 밀폐된 곳 안에서 키워보려고 이렇게 서비스도 받아오고, 실패했던 애기 모람이 또 데려오고 그랬습니다. 알차게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제가 모르는 식물들도 많고 이래서 그냥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경품 이벤트 같은 걸 해가지고 나노 스프레이를 받은 거예요. 이런 충전식 스프레이, 신문물도 받아왔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면 다시 본 활동으로 올주기를 마저 하고 나가보겠습니다. 어제만 해도 꽃망울 상태로 물주기 기록을 했는데 장미 가든 에버스케이프가 개화를 했습니다. 어제는 이 녀석 말고 다른 장미가 피어 있다가 꽃잎을 떨궈서 제가 꽃애를 잘라줬거든요. 근데 언제 이렇게 핀 거야. 이렇게 개화를 했고요. 그리고 튤립이가 아케보노가 만개를 했습니다. 지금 해가 오히려 안 들어가지고 더 색깔이 안 날아가고 잘 보일 것 같아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어요. 진짜 꽃잎 끝에 붉은 선이 아주 미세하게 보이는데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로 봐온 헛꽃 튤립이랑 다르게 이렇게 풍성한 잎을 갖고 있어요. 무슨 장미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따라란 화이트 아트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이 녀석은 생각보다 낮은 곳에서 벌써 얼굴을 빼꼼했어요. 이렇게 튤립
잎이 피니까 아주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피어나는 모습이 너무 달라서 진짜 정원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주기 하려고 들어 올리다가 핑크 임프레션이랑 수경으로 키우던 선캐쳐 잎을 모두 떨궜는데요. 그래도 사진 촬영에 모이니까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멋있네요. 오늘은 고군 식물들의 향연이에요. 바로 앞에 보이시는 이 도라지가 겨울을 잘 나서 뿌리 번식을 해가지고 새순을 냈고요. 그리고 이 무스카리가 포도알 같은 꽃들을 모두 펼쳤습니다. 꽃대가 무거운 아케보노랑 이제 막 피어나는 화이트 하트 아케보노. 노란색 배경에 끝이 붉은 테두리가 특징인데 이 녀석은 유독 더 붉은빛이 몸체에도 더 강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선캐쳐. 뒤에는 겨울을 난 아스틸베, 노르오줌이 보이고요. 게르파이어가 꽃을 많이 피우는 동시에 또 낙화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른 꽃대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 너무 기분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탄저병으로 고생을 해서 가지치기도 하고 잎도 많이 떨군 이 히말라야 등불이 이 연두색 잎눈을 무려 10개나 냈답니다. 저는 그때 가지치기 할 때도 하나만 발견을 하고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강진정한 효과가 나는지 10개나 잎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땅이가 캣그라스처럼 뜯어먹어서 일찍 잠든 파니쿰 스쿠아그라스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엄청 풍성해 보이는 오늘의 물주기예요. 잭잭이들이 한 차례 다녀가고 땅이는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축제처럼 비가 막 쏟아져요. 정말 얼마 만에 비인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밖에 도라지 파종해 놓은 곳도 이제 조금 안심이 되네요. 어제 물주기에 한 차례 나왔던 이 튤립들도 너무 예쁘죠? 이 오른쪽에 선캐쳐가 홑겹의 꽃이라면 이 아케바나와 화이트 하트는 겹꽃인데요. 완전 다른 꽃처럼 보이기도 해서 키우는 재미, 관찰하는 재미가 큽니다. 오늘은 날이 흐려서 이 안이 보이지 않는데, 그리고 루나리아, 보통 투명한 동전 같은 시방의 이미지만 유명해서 그 모습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얀색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꽃의 모습은 어떨지 그것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어제는 붉은 여울꼬리 털꽃을 다 떨어뜨려주고 가지치기도 좀 해줬습니다. 그 사이 이렇게 작은 잎들을 많이 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큰 잎들은 많이 상하기도 하고 해서 가지치기를 해줬어요. 알리움 포아니가 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이렇게 멋쟁이 화분을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아누? ANU라는 도장이 찍혀 있는데 피크닉 풀에서 데려온 이
무늬 아단손이랑 찰떡이어서 심어줬습니다. 청매화 벚꽃도 이것도 마침 어머니가 갖다 주셔가지고 이거 뭔가 약간 그 뭐지? 포켓몬에 나오는 뒤뚱뒤뚱 걸어다니는 그 포켓몬 몬스터 같지 않나요? 귀여워서 심어놓고 꽤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오늘 식목일 여러분들도 식물들과 싱그러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비 오니까 조금 쉬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집에서 쉬어갈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음 날이고요. 몬스테라가 아파하고 있거든요. 제가 너무 구석에 놔뒀더니 약해져서 덕분에 저렇게 많은 양의 마른 잎이 보여가지고 지금 발효탭이 만드는 거랑 별개로 두 번째로 볼이 못 들어오는데 지금 막혀 있어. 프로겐님의 샤인머스켓 퀘스트에서 썼던 볼이 들어오고요. 알았어. 여기 화분에 진짜로 마른 잎 2에 푸른 잎 1, 그리고 계란 껍데기랑 또 아예 여기서 만들고 있는 그 발효 퇴비도 조금 위에 흙 덮어주듯이 섞어주면서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습한 진 재료가 되는 거죠. 재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발효 퇴비 안에 잎들은 얘는 지금 병술나무 삽목하려다가 실패한 원래의 병술나무 색이고요. 흙에 묻은 병술나무들은 이렇게 지금 색이 변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추워가지고 13도 정도고 이 안은 17도 정도네요. 제법 기름진 잎 같은 상태가 됐죠. 제가 잘라둔 또 푸른 재료 넣고요. 이거의 2배의 양으로 몬스테라 잎 잘라서 넣으려고요. 아유, 아낌없이 주는 몬스테라네.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구멍이 많이 났는데 말이죠. 자리의 중요성. 이 가운데 줄기는 나무 줄기처럼 꽤 강합니다. 됐다. 이거를 아예 잘라서 넣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나중에 흙이랑 같이 자르려고 하면 막 돌멩이도 걸리고 이래가지고 경험치가 쌓였어요. 그리고 이 계란 껍데기 빻은 거 넣어주고
넣어주고요. 이렇게. 이거는 보라쌀이의 잎이었네요. 이렇게 그냥 만지면 이렇게 분해되는 것처럼 여기서 마저 더 발효가 되라. 잎이 많이 분해가 되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쌀뜨물 이은 발효액을 조금 넣어줄게요. 이렇게 쌓아주었고요. 이 상태로 변화 과정들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요즘 막대한 양의 편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대한 촬영을 자제하고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이 샐러리 뿌리 난 거 확인한 거 보여드렸는데 새싹이 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잘 적응을 한 건가 하고서 아래를 봤거든요. 근데 따라란 뿌리가 꽤 많이 나왔어요. 그때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한 3줄기 정도였는데 지금 이 상태를 보니까 거의 가득 차서 이 아래로 삐져나온 게 아닐까. 그래서 온도가 조금 안정적으로 올라가면 주말 농장에 심어주려고요. 뿌듯합니다. 아, 그리고 카메라를 켠 또 두 번째 이유. 루나리아가 개화를 했습니다. 사실 어제 꽃 하나가 피었는데 오늘은 하나가 더 피었습니다. 이 녀석 별명인 교황의 동전처럼 십자가의 형태와 비슷한 흰색 꽃이 피었습니다. 진짜 작은 거의 요만한 포트에 비닐 안에 뿌리만 담겨서 싹이 막 요만했는데 겨울을 무사히 나고서 성장세가 안정적으로 변했어요. 시방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바케보노 너무 만족도가 높은데요. 꽃 받침은 무늬 연록색이에요. 꽃받침도 화려하고 꽃도 화려하고 노란색을 주색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구입한 건데 생각보다 붉은색의 비율도 꽤 크게 피어난 것 같아요. 성캐쳐 많이 폈죠. 이제 낙화로 향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종이들 중에 한려나와 양귀비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어린 유묘일 때 직광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틈새를 활용했어요. 여러분들은 바깥 공간에 있으시면 발아하고 싹이 트기 시작하면 밖으로 내보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주말 동안 날이 추웠다가 온도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3월 8일에 퇴비 만들기를 시작하고서 한 달하고도 이틀 정도가 지난 날인데요. 이번 발효는 15도에서 25도 정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가장 크게 올랐던 거는 음식물 부산물 말린 거랑 톱밥이랑 계란 껍데기를 혼합하고 다음날 한 25도까지 올랐었고 또 4월 한 둘째 주에도 온도가 한 번 더 올랐었어요. 가위로 조각을 내고 뒤집어주기도 하면서 온도 변화를 기록을 했는데요. 동그란 표시를 한 거는 뒤집어준 거고 그 이후에는 거의 실내 온도랑 그렇게 큰 차이를 내지 않고 지금도 실내 온도가 17도 정도 되거든요. 이 녀석들은 모두 같은 병솔나무 잎인데요. 섞어준 초반에는 요 정도의 잎들이 주로 있었다면 요즘은 이 정도
잎들이 혼합이 되어 있어요. 잎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분해가 될 정도로 발효가 된 형태의 잎들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위치나 재료의 두께나 강도에 따라서 어떤 것은 좀 천천히 발효되고 또 어떤 것은 좀 빠르게 발효가 되고 있어요. 태비는 굉장히 색깔도 어둡고 냄새도 깊은 숲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나무 냄새가 나고 여기 발효되고 있는 잎들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직 녹색 줄기도 있는가 하면 조금씩 잎 안에 있는 수분 같은 게 빠지면서 잎 두께가 얇아지고 지금은 이렇게 형태가 잘 유지되는데 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부서지는 이 정도로 분해가 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대체로 병술나무는 조금 더 오래 걸리는 느낌이고 이제 깻목의 형태는 보이지 않고 좀 두꺼운 잎들이랑 나무 줄기 같은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색깔의 변화도 그렇고 냄새나 이 나뭇잎들이 분해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빨리 써보고 싶어가지고 어제 물주기 하면서 약간 기운이 없어 보이는 식물들을 흙 위에는 좀 얹어줬어요. 보여드릴게요. 다행히 벌레는 오지 않았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이제 지나갈게요. 이렇게 색깔 변화를 보시면 이게 오늘 물주기를 해야 할 마른 흙의 색깔이고요. 이것은 오늘 물주기를 한 젖어있는 흙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제 물주기를 한 발효 퇴비를 얹어둔 모습입니다. 흙 색깔이 아주 젖은 흙이랑 비교를 해봐도 살짝 붉은빛이 도는 밝은 갈색이 섞여있는 듯한 고동색이고 이 녀석은 검은색과 고동색이 섞여있는 듯한 색깔이 조금 더 오른쪽이 진하죠. 그래서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지금은 당장 여기 흙이 위에 얹어둔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효과를 관찰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베란다에서 난 재료로 만든 흙을 유기질 비료로 쓴다는 게 뭔가 뿌듯하더라고요. 이 녀석은 요즘 한창 꽃을 만들고 있는 말발돌이인데 이 양분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조금씩 흙 위에 직접 만든 비료들 얹어주면서 4월을 보낼 것 같아요. 만드는 거 자체는 빠르게 되지는 않지만 되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바로 이 녀석은 황칠나무인데 약간 웃자라는 듯이 자라고 있어서 비료 거의 마사토 베이스로만 식재가 되어 있어서 방금 이렇게 비료를 얹어서 흙 위에 섞어주었고요. 월동을 자르는 쑥인데 여기도 조금 얹어보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영양 공급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이번에 비료 만들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것? 힘들었던 거가 제가 이제 처음에 재료를 배합을 할 때 아무리 커도 3cm 정도 간격으로 잘라서 혼합을 해줬으면 조금 더 발효되는 속도나 사용하기에도 그게 좀 더 편했을 것 같고 또 발효탭이 만들고서 위에 흙을 한꺼풀 덮을 때 초록별로 보냈던 화분 흙들을 엎어서 덮어주곤 했는데 근데 거기에 있던 흙들이 대부분 마사토나 난석 같은 것도 섞여있던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잘 발효가 되지도 않는 재료이기도 하고 또 자를 때 가위에 걸리기도 하면서 이렇게 여기서 나온 난석이랑 마사토 같은 거를 골라내는 게 시간이랑 힘을 꽤 들여야 하는 일이라서 아예 여기에 쓰시는 흙은 거친 흙들은 좀 제거를 하고서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배합을 해줬는데 이 어두운 거의 검은색으로 보이는 흙들이 너무 건강해 보여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보로니아 피나타도 요즘 꽃을 많이 피우고 있어서 얹어줄게요. 처음에는 이 테비함에 흙 만지는 것도 참 무서웠는데 요즘은 다 분해가 돼가지고 또 만지는 게 또 느낌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얹어줬습니다. 너무 건강해 보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모처럼 비가 많이 오길래 이 장미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유박을 처음으로 써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은 닫아놨고 아래에 대형 난석이나 작은 강돌 같은 걸로 배수층을 해서 넣어줬고요. 상토를 한 삽 넣어줬고 유박을 넣으려고요. 한 포에 한 평이라고 하니까 여기는 한 두세 숟갈 정도 넣어보려고요. 유박 비료는 여기에도 주의사항이 강력하게 있는 만큼 보관을 주의를 하셔야 돼요. 강아지, 고양이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돼요. 저도 이걸 보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약간 긴장이 되는 그런 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장미 같은 경우는 꼭 유기질 비료 아니면 유박에 대한 내용이 나와가지고 넣어봅니다. 이게 생김새나 냄새가 되게 약간 고소하거든요. 여기 안에 있는 피마자 재료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한 칸 50ml 하나 채울 정도를 지금 보면 이 화분이 둘레는 26cm고 높이는 약 31cm여가지고 이 녀석은 높이도 20cm. 그리고 지금은 24cm 정도의 깊이가 남았거든요. 이 장미 화분은 높이가 20cm여서 한 3cm 정도 흙을 쌓아주겠습니다. 흙은 상토 3삽 정도에 마사토랑 녹수토랑 산야초 다 합해서 한 삽도 안 되게 조금 섞고 그리고 그 위에 만들어뒀던 발효태비는 하나 정도 넣어서 왔습니다. 이제 21cm 정도가 남았네요. 그럼 이제 이 장미를 넣어도 되겠어요. 제가 이 위에도 발효태비를 좀 얹어놔가지고 흙이 그득 차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이 장미 화분에 테두리를 헐겁게 나무젓가락이나 오뎅꽂이 뭐 길쭉한 걸로 하거나 그냥 헐겁게 하는 정도로 이렇게 크게 동작 말고 짧게 해주시고서 다행히 아직 얘가 뿌리가 막 꽉 차지 않아서 헐겁습니다. 장갑을 끼고 왔고요. 물을 빼봅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얀 뿌리가 살짝 보이고
흙을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쌓아줬고요. 이제 물을 줘봅시다. 흙 양도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물주기에 나온 히말라야 등불은 이 아래 뿌리 가까운 쪽에 있던 많은 그 잎눈들은 제가 다 떨어켰어요. 왜냐면은 이 위에 있는 잎눈들이 자라는 게 더 수영도 예쁠 것 같고, 여기 있는 애들이 아무래도 물이랑 가깝다 보니까 크게 성장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위에 있는 잎눈들이 잘 자라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아래쪽 잎눈들은 제거를 하고, 그리고 알로에 게르바이어가 또로로 가장 위에 있던 꽃 2송이까지 모두 피었습니다. 너무 수고 많았죠. 모든 꽃이 한 번에 피는 건 아니어서 한 번에 만개한 모습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이런 형태의 꽃도 있다니 진짜 불꽃 같더라고요. 향긴 하지? 모노니아 피나타 위에서 보는데 뭔가 우주 같기도 하고, 이렇게 꽃이 많다니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아요. 이 녀석들이 지고 나면 그 다음 개화 때 제가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데, 그 정도로 정말 엄청난 양의 꽃다발입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물주기고요. 이제 겹꽃 튤립 아케보노가 이렇게 져가고 있습니다. 아직 이 꽃잎 끝에 붉은 테두리는 남아있네요. 정말 화려했어요. 이 녀석이 2번째로 폈다. 꽃받침도 너무 예쁘죠. 물론 수경 재배로 키운 아케보노는 구근이 물러서 어려움을 줬지만, 저는 아케보노는 다음에도 키워볼 의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케보노랑 핑크 인프레션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화이트하트, 이 녀석도 친구 햄님이 주신 건데, 내가 우아함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겹튤립인데도 화려함보다는 단순한 아름다움이 있는 튤립이네요. 가장 천천히 자랐고 또 가장 웃자라는 기색 없이 딱 건강한 크기로 자란 것 같아요. 그리고 파종이 하려나도 오늘 물주기 촬영에 나왔습니다. 또 작은 잎을 냈죠. 파종해서 키우는 거는 늘 뿌듯함이 더 있는 것 같아요. 2번째로 조합해본 발효테비 보러 가볼까요? 2번째 테비함은 빨간색 글씨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다시 20도가 되었습니다. 20도예요. 이번에는 흙의 비율보다 잎사귀나 나뭇가지의 비율이 높아서 그런지 이 자체적으로 수분이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내려오는 이 수분들도 받쳐놓고
이렇게 유기물이 비중이 많은데도 EM 쌀뜨물 발효액을 매일 확인할 때마다 뿌려줘서 그런지 냄새는 나지 않아요. 시간이 갈수록 이 쌓여있는 퇴비의 높이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잎사귀들은 처음에 두꺼웠던 애들도 점점 잎 안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나오면서 잎의 두께가 얇아지고 잘 부스러지는 분해가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깻목을 섞지 않아가지고 더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있어요. 지는 모습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물론 꽃잎 마른 게 떨어지면은 이렇게 버려야 되는 게 귀찮긴 한데 이 각도에서 보는 장면이 특히 더 아름답네요. 예쁘죠? 이 화이트 하트는 흰색 작약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꽃속으로 뿅! 여러분, 오늘 물주기 위한 말발돌이고요. 말발돌이가 꽃이 만개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되게 비실이었는데 그동안 원기를 회복했는지 올해는 꽤 많은 꽃이 피었습니다. 든 것 같지도 않아요. 무게도 안 느껴져요.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이제 무스카리가 씨앗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뒤편으로 있는 저 녀석은 샐러리인데요. 주말 농장에 심기 전에 바깥에서 추위에 좀 적응을 시키고 오늘 이 모종들과 이런 콩류 식물들은 녹비 작물이라고도 해가지고 토양의 질소를 더 갖고 있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말 농장에 심어보려고요. 이 샐러리는 벌써 새잎도 내고 있고 화분에서 꺼내서 뿌리 묘째로 가져가서 심으려고요. 이제 테두리 흙을 헐겁게 해놓고 또 얘가 뿌리가 잘 적응을 했기 때문에 당겨서 우와 이렇게 아래 서클링이 시작됐죠. 얘를 깔막만 빼고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스파라거스 비닐 포트 위에 얹었어요. 그래서 그 아스파라거스도 주말 농장이랑 베란다랑 왔다 갔다 하면서 키우려고요. 이렇게 주말 농장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차 소리가 많이 나왔죠? 주말 농장에 도착했고요. 상추 옆에 들깨랑 루꼴라 그리고 샐러리 심을 거고요. 여기 아스파라거스랑 브로콜리고요. 여기가 아마 어머니가 토마토 심으려고 비닐을 씌워두신 것 같아서 가운데 콩들을 둡니다. 은석은 땅콩, 은석은 병아리콩, 은석은 완두콩 심어볼게요. 뚜론 이렇게 모두 심었습니다. 샐러리, 들깨, 루꼴라,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여기는 제가 파종한 거. 아직 새싹들이 조그매요. 그리고 여기는 땅콩, 병아리콩, 그리고 강낭콩입니다. 그리고 옥수수입니다. 이제 물주기 하고 마무리하려고요. 어제 비가 와가지고 그래도 뿌리 고정되는 용도로 물주기 조금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난초도 자랑. 이 녀석은 마스데빌레아라는 서양 란인데 너무 예쁘죠? 이 녀석도 집에 와서 일주일 정도 지나고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저희 베란다의 자랑인 이 아르베키나 올리브가 작년에는 꽃이 이렇게 많이 피우진 않았는데 올해 뭔가 퇴비를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런지 식물들이 엄청 평상시에 보이던 성장 속도나 크기보다 훨씬 더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박비료 아래에 깔고 베란다에서 만든 퇴비도 섞어준 가든 에버스케이프도 이렇게 많이 자랐죠. 그리고 이 발효퇴비는 거의 최대 온도인 것 같아요. 옥상에서 발효시키지 않고도 그냥 흙에 섞어서 지렁이들과 뜨거운 햇빛과 함께 퇴비를 만들고 계시는 수기네 옥상님의 영상을 봤는데 구독자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공부하듯이 봤는데 햇빛이 촉진을 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저도 최대한 햇빛 가까운 데에 이 창틀에 놨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날이 또 좋아가지고 30도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무거운 강돌 넣어서 뚜껑처럼 닫아놓고 있어요. 발효 퇴비 말고도 그냥 퇴비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밭에 쌓아서 퇴비를 만드는 걸 적층식, 그리고 이렇게 구멍이 뚫린 아니면 요 아래에서 이 액체가 나오게 퇴비를 만드는 거를 배양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쩌다 보니까 실내에서 만드는 배양식 키트에 근접하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참고한 문서도 더보기란에 첨부를 해놓을게요. 근데 이게 온도가 올라가는 게 해로운 물질도 없애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영양분을 소모를 시키면서 열을 내는 거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제 발효 안 시키고 쌓아서 지렁이에 의해서 분해가 되게 하는 방식이 조금 더 에너지 손실이 적은 방식 같아요. 발효액 없이 흙에 매일 잎사귀나 뭐 과일, 채소, 음식물, 부산물들을 넣고 계속 매일매일 섞어주는 것만으로도 퇴비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첨부한 영상을 더보기란에 넣어둘게요. 지금은 이 정도로 거의 흙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온도가 막 많이 높진 않더라도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확실히 제가 뒤집기를 중간에 저 두 번째 키트를 만들면서 위에 있는 흙만 뒤집어서 쓰고 아래에 있는 박스는 뒤집기를 한 5일 정도 덜 했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한번 열어서 보니까 확실히 뭔가 물비린내 같은 것도 나면서 퇴비가 잘 부숙된 거랑 부숙되지 않은 것의 차이를 구분할 때 꼭 냄새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부패된 냄새구나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막 흙도 더 넣고, 흙을 왜 더 넣었냐면 너무 습해가지고 또 모아놨던 잎도 넣고 해가지고 호기성 재료들을 넣고 EM 발효액을 뿌려서 뒤집어 주기를 하루 하고 나니까 또 그 다음날 다행히 산속에서 맡는 흙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찾아보니까 혐기성 미생물이랑 호기성 미생물의 양 중에 호기성 미생물의 양이 많아야 잘 부숙되는 거라고 해가지고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리고 부숙이라는 말에 부자가 부패의 의미가 있어서 퇴비를 만들 때 사실 1단계에서는 부패하는 시간을 먼저 거치고서
그 다음에 이제 호기성 미생물을 늘려가지고 부숙이 되는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라고도, 그거는 빈하늘 그분의 블로그를 보고서 알게 된 정보인데, 물 비린내가 나던 안 좋은 냄새가 나던 흙을 다시 흙 냄새가 나는 걸 경험을 해보고 그 설명이 맞는 것 같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썩고 있는 재료들이 보이더라도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호기성 미생물이랑 뒤집어줘서 공기를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게 보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녀석들은 알로에 캐롤파이어에서 분리를 해낸 자구들입니다. 얼른 뿌리 내리면 좋겠네요. 여러분, 오늘은 날이 흐리네요. 저는 지금 여기 힌트가 뿌려져 있긴 한데, 이 보로니아 피나타가 이제 꽃이 후두둑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흙이 젖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는 꽃들도 있고, 물론 개화도 진행 중이긴 한데 너무 많은 꽃을 달고 있다 보니까 조금 잘라주고 다음 개화를 위해서 에너지를 좀 남겨두려고 꽃대를 잘라보려고 합니다. 이 녀석 향기가 약한 줄 알았는데 꽃이 마를 즈음이 되니까 향기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약간 민트 향이 나기도 하는데요. 일단 이 정도로 더 키워보고 또 더 피어나면 또 정리를 해줄까 봐요. 이렇게 위에 있던 꽃들을 잘라내고 보니까 아직 안 핀 꽃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기다려볼게요. 팝콘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태비함의 질소 재료로 쓰일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물주기에는 아주 아름다운 식물이 보이죠? 루나리아가 두루롱 시방도 준비를 했습니다. 볼록 솟아있는 게 보이시죠? 꽃은 굉장히 단순한 형태인데 향기는 배추 향기가 나요. 우리 냄새 맡았어? 이거? 보리 여기 꽃 있다? 알고 있었어? 이 뭐야? 이 뭐야? 헉, 꽃이지? 어때 냄새 준재? 어때? 예쁩니다. 이 녀석이 투명한 시방이 엄청 아름다운데 지금 겉에서 보면 이런 오돌토돌한 동그라미들이 씨앗으로 보입니다. 시방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께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잎인 줄 알고 그 다음에는 곡식처럼 자라던 알부카 스피랄리스가 드디어 개화를 시작했습니다. 향기가 엄청 달콤한 향기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사실 이 녀석 때문에 영상을 켠 건데요. 이 녀석이 제가 10일에 발효테이비를 화분 위에 얹어보기 시작했다고, 아직 효과는 관찰하진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 황칠나무가 유독 영양가 적은 마사 거의 100%에 심겨져서 자랐던 녀석이긴 하지만, 보통 분갈이를 한 것보다 훨씬 더 껑충 잎 크기가 크게 자라가지고 꽤 영양분 흡수가 되었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로 만든 발효 퇴비 키트도 색깔이나 냄새도 굉장히 짙어지고 건강한 흙 냄새가 나요. 비록 베란다에서 난 재료로 잎사귀 퇴비 만들기로는 30도 정도로 멈췄지만, 그래도 식물들이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생각보다 벌레의 유인도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뿌리파리를 한 3마리 정도 봤는데, 여느 봄에 나왔던 뿌리파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로 발견을 해가지고, EM 발효액이 이 좋은 미생물도 넣어주지만 벌레를 유인하는 냄새도 많이 없애줘가지고 생각보다 수월하게 발효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발효액을 추가만 하고 여기에 이 배양액 키트처럼 액체가 나갈 만한 통이 없어서 가끔 보면 너무 습한가 싶을 때가 있어서 이렇게 뭔가 캠프파이어 하는 것 같죠? 이런 양파망을 둬서 공기를 나가게 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또 너무 습하다 이러면은 이렇게 양파망을 포개가지고 안으로 벌레는 못 들어가게 좀 안에 수분을 증발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조금 낫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정도 문을 이렇게 살짝 열어놓고 나가면 조금 괜찮아져가지고 이런 꿀팁도 전해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퇴비를 만들었고 잘 쓰고 있습니다. 너무 뿌듯해요. 예전에는 뭔가 식물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물론 제가 분갈이를 자주 못 해준 탓도 있긴 하겠지만 그 많은 흙들을 계속해서 버려주고 하는 번거로움도 적어지고, 또 이렇게 식물들이 양분이 딱 필요할 때 양질의 퇴비를 줄 수가 있어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꽃이 필 때 사실 저는 너무 신나서 거의 모든 화분에 얹어줬고, 허브에만 조금, 허브는 화학비료 같은 경우에는 힘들어한다고 해서 퇴비도 그러려나 싶어서 허브에만 조금 양을 줄여서 넣었고, 다른 녀석들은 분갈이 심지어 안 한 녀석도 흙이 많이 가라앉아 있는 경우에 이 발효 퇴비를 얹어줬습니다. 뭔가 점점 퀘스트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퇴비 아이템까지 장착을 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퇴비 만들기가 보기가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적은 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너무 많은 양을 만들어가지고 이틀에 한 번꼴로 살펴보고 있긴 한데, 뒤적뒤적거리는 번거로움이 생기긴 했지만 식물들이 양분이 또 부족했을 때 병충해랑 싸우는 힘이 적다 보니까 더 쉽게 악화되기도 했거든요. 액체 비료만으로는 약간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가 조금 있었는데 그거를 좀 해결해서 희열이 있었어요. 이거는 너무 부끄러운 얘기기도 한데 벌레를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여름에도 상태를 보면서
여름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제는 좀 우당탕탕이 좀 덜하지 않을까. 텔비 만들기로 약간 숙련된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생기기도 하네요. 아무튼 이제 씨앗을 준비하고 있는 무스카리랑 호발대로 자라고 있는 도라지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